안녕하세요. 시장의 마법사입니다. 저번에 성장주는 PEG, EV, 에비타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니까 펄어는 좀 PER로 보게 되면은 너무 높아서 뭐 무서워서 못 사게 되는 거죠. 그럼 EV, 에비타가 뭐냐? M&A시 일단 사용하는 지표고요.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지표화한 것, 그리고 EBIT 기준으로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PER처럼 뭐 그 나누기를 한 거죠. 그래서 EV 나누기 에비타, 그럼 기업 인수에 필요한 금액, EV가 이제 그거거든요. 그래서 기업 인수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서 부채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. 인수할 때 부채 빼고 인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. 그래서 EV라는 게 PER로 할 때는 P가 이제 시가총액이지만 EV에서는 순현금이라고 합니다. 시가총액 더하기 순현금. 순현금이 뭐냐면 총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제외를 합니다. 이게 EV 개념이고, 저도 사실 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까먹고 있었는데 성장주를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죠. 그래서 하게 된 거고, 그럼 에비타는 뭐냐? earnings before interest, tax and 뭐 감가 디프리에이션인가요? 그 감값이죠. 무형 자산 상각비도 포함하는데, 그러니까 EBIT는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영업이익은 사실 영업이익하고 약간 다른데 그냥 거의 영업이익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니까 당기순이익에다가 이자 비용 세금까지 더해준 겁니다. 이걸 차감한 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죠. 그래서 EBIT DA는 EBIT의 감가비까지 더해진 겁니다. 그래서 EV는 기업 인수에 필요한 금액이고 이 EBITDA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. 왜냐면 감가비를 빼주는 건데 더해줬잖아요. 그러니까 감가비를 빼줌으로써 기업이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은 뭐 영업이익의 정의에는 어긋나지만 현금 창출 능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? 지금 전기차 산업에서 산업이 계속 고성장을 하니까 계속 공장을 증설을 하는 거예요.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죠. 그러면 공장을 증설하니까 간가비가 또 많이 잡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익이 과소 계상이 됩니다. 원칙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뭐 과소 계상은 아니고 이제 정의에 맞게 한 거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은 좋은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도 관가비가 많이 잡히니까 고평가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알 수가 없다. 왜냐면 관가비가 많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에 전기차 섹터에서 랠리가 일어날 때 뭐 PER이 나닥이 막 40 이랬거든요. 항상 고포예요. 왜냐면 미래이익을 땡겨와서 PER을 하는데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사질 못하는 거죠. 퍼 높네.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던 거예요. 기업이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, 전기차. 그러니까 근데 뭐 비싸니까 못 산다. 이게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. PER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럼 페그를 만약에 몰랐으면은
아니면 뭐 EV 앱 있다 이런 걸 몰랐으면 투자를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그런 성장주를 투자할 때 뭔가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몇 년 만에 중국은 지금 30% 정도 되거든요. 굉장히 성장했단 말이에요. 그때까지 뭐 했냐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.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거를 아무도 예상 못 했나? 아니죠. 물론 코로나 때 예상과 달리 성장한 거는 의외였지만 성장한 거 보고 샀어도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.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랠리했고 계속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21년도에 또 에코프로비엠이 엄청나게 랠리를 했었죠. 21년도에. 그럼 지금 끝난 거냐? 전기차 침투율이 50%까지 매년 성장, 50%까지는 매년 성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50%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침투율이 50%될 때까지는 매년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이 그렇죠.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다시 도래한 거 아니냐. 과거에 그랬었죠. 화장품 장세 때도 그랬고. 근데 다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은 이게 이제 짜증나는 게 상승은 혼자 가는데 조정은 같이 받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멘붕이 와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그램과 에코프로가 같이 올라갔고 에코프로는 그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. 대단하죠. 이게 시총이 거의 10조인데 17%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뭐 물론 단기 고점이에요.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백사는 어떻습니까? 13,000원, 13,000원이 고점인데 아직도 멀었어요. 그러니까 이럴 때 멘붕이 일어나면은 알고도 당하는 거죠. 에코프로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, 갑자기. 아니면 에코프로브에 아니면 덜 올라간 거. 그러니까 덜 올라간 거 사면은 또 걔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. 이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빌빌거리네 사면은 또 짜증이 나죠, 막.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 장세에 따라가야 된다. 성장주를 외면하면 30억 이상 자산가 되기가 쉽지 않다. 되는 분도 있어요, 물론. 10년 이상 매년 10%, 20% 이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, 가치주로.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싸게 사는 기술. 이게 매우 중요한데,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. 뭐 싸게 폭락할 때 사면 되지 않나요? 근데 만만치 않고요.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, 소외감 버티기. 그 밸류 트랩이 있어요. 저퍼였는데, 올해 실적이 더 나빠지니까 사실은 저퍼는 아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쉬운 것도 아니에요. 가치주가. 쉬우면 오케이인데 가치주라고 쉬운 거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. 그 근데 성장주는 자산이 두세 배 점프를 하죠. 이번에 에코프로가 그랬고, 에코프로 BM은 두 배, 에코프로는 세 배였죠. 그래서 한국 시장의 고금리에도 성장주가 급등했다.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프로비엠 많이 오른 거를 지금 사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뭐 LNF가 덜 올랐으니까 얘가 갈 수가 있는 거고요. 아니면 쉬었다가 가을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 백상 같은 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. 근데 주도주가 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한번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뭐 기억을 이거를 이제 기본이니까 한번 이제 배경 지식을 쌓아보면요.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%가 배터리입니다. 굉장히 크죠. 근데 배터리 제조 원가의 50%는 또 메탈이에요. 메탈이 뭐냐면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 이런 거죠. 엄청 올랐다 또 내려갔죠. 그래서 내연기관 비즈니스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메탈 가격 등락에 따라서 판가가 연동돼서 작년에 막 테슬라 가격이 막 4번, 5번 올랐었죠. 근데 메탈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가격 인하를 안 해도 됨.
되는 상황도 있겠죠. 그러면은 이제 스프레드가 더 커지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인하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황이고, 그리고 양극재 사업이 마진율이 가장 높고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요. ROIC, 투하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10% 중후반이어서 그래서 얘가 이제 고포를 받는 겁니다. 에코프로비엠이. LNF도 그렇고요. 그럼 우리가 아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셀은 변동비 비중이 80%다. 그리고 변동비의 절반 이상이 메탈이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중요합니다. 안 그러면 이제 그 협상에서 당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, LG 화학이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요.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고정비가 20%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정비가 크면은 매출이 적을 때 좀 위험하지만 매출이 늘 때는 또 영업 레버리지가 크지만 이거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다. 그래서 영업 마진이 최대 10%에 불과하고요. 그렇지만 시장이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거죠. 그래서 배터리 셀은 ROIC가 하이 싱글이다. 10% 미만이고요. 나머지 소재 업체가 10% 내외다. 뭐 실리콘 옹극재라든지 첨보 같은 기업 아마 이 정도 될 거고요. 아니면 동박. 전기차 침투율을 보면은 중국이 벌써 30%가 됐어요.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놓친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은 8%,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큽니다. 성장 여지가 크고요. 유럽이 20% 중반. 많이 큰 것 같지만 이게 북유럽하고 독일이 굉장히 이제 침출이 크고요. 근데 프랑스와 영국은 10%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고요.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가 유럽하고 미국 향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아직도 있고요. 그리고 중국이 23년 성장률이 둔화된다. 그래서 25% 성장이 예상되고 보조금 폐지다. 그래서 CATL이 지금 PER이 뭐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.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52%다. 공급망 점유율이 60% 이상. 그래서 IRA, CRMA가 나온 겁니다.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. 그리고 중국 소재 업체 CATL BYD 자국 내 매출 비중이 70% 정도 된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워낙 커서 그렇지만 할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만약에 이제 지금 중국이 꽤 성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성장을 하지만 성장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 증가율이 좀 떨어진 거죠. 그래서 그러면 결국 미국이죠. 미국이 전기차 시장 유럽의 3분의 1 이하인 상태이다. 그래서 성장 여지가 크고 미국이 향후 3, 4년간 크게 성장한다. 올해 1, 2월에 50%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영국, 프랑스가 성장 여지가 꽤 있다. 10% 중반. 또 노르웨이는 벌써 90%이기 때문에 이제 북유럽이 평균을 많이 올린 거죠. 일단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이 미국의 미국 향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고 멀티플을 받는 거고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국 공급망이 하고 한국하고 경쟁 관계였는데 점유율이 이제 60%거든요. 중국이 엄청나죠. 근데 IRA가 그리고 CRMA가 이 공급망을 갖고 이거를 무기화 시키면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. 반도체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한국 소재 업체가 받고 있다. 그리고 미국 시장이 향후 3, 4년간 고성장을 할 것이다. 1, 2월에 이미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고 멀티펄을 받고 최근에 급상승한 배경입니다. 그래서 한국 업체의 캐파 증설, 미래 캐파 증설분까지 감안하면 미국 배터리 시장을 최대 80% 점유를 한다. 나머지 20%는 CATL이나 파나소닉이 차지하는 거고요. 포드 CATL 합작은 좀 이게 계속 확장되기는 어려운 비즈니스다.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 그런 정치인들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어렵고, 그러니까 CATL이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요 20%는 먹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에코프로가 3배 급등을 한 요인은 뭐냐면
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이에요. 에코프로는 수산화 리튬 재련, 전구체 제조,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. 그래서 참 이거 놓친 게 저도 참 아깝고, 근데 또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뭐 유명한 게 리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물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부족하니까.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되니까 해라. 그 광물 사업. 그래서 에코프로가 3배로 급등한 거고요.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삼성 SDI가 좀 매력도가 있다는 겁니다. LG의 반이죠. 그러니까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를 하면서 캐파가 이게 5배 확장이 되는 거니까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이게 해소된 거죠.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낮은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프라이스 투 예비타입니다. EV라면 기업 인수 관점인데 차익끝까지 포함하니까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이니까 프라이스를 쓴 거예요. 시가총액. LG하고는 좀 이쪽은 아니니까 그 화학 쪽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게 LNF가 또 있다.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LNF가 좀 가격 매력도가 있고 동박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껄무새가 된 건데 이번으로 기회가 끝난 게 아니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좀 간단히 분석을 더 해보겠고 LNF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